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주말 사이에 3부작으로 여러분들께 이 앞으로 변화될 중국에 대한 이해를 필요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웠습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의법치국이 좀 생소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의법치국 안에 네. 거기에 실제적으로 그 플랫폼 기업의 제재 네. 이거 디테일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어렵더라도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약간 거기에 대해 추가편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중국의 재벌들이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100%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6명이 뭐 가장 핫한 사람들이고 중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네. 맨 왼쪽이 그 탄센테 마와텅, 두 번째가 메이투안의 왕싱, 세 번째가 이 샤오미 레이진, 네 번째가 알리바바 마윈, 네. 그리고 이 다섯 번째가 바이트댄스의 장이밍, 맨 끝이 핀두어두어의 황정입니다. 그냥 플랫폼 기업이 그냥 쫙 나열되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기부를 해요. 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에 2천억 위안 그러는데 이런 우리 별로 감이 없는데 한 3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부를 서로 이제 막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 이 탄센트의 마와텅이 500억 위안 네. 이거 기부하겠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이 기부 왜 하냐도 있지만 이게 정말 수익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네. 보면은 개인 자산 기부 회사 기부 개인 자산은 또 따로 하는 거고 네. 회사가 기부하는 겁니다. 회사의 수익도 기부하는 그죠. 수익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출연을 하겠죠. 자산을.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규모가 보면 2020년에 알리바바 탄센트의 순이익 규모가 한 1,500억 위안 정도 돼요. 그래서 6개 그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의 매출액이 한 2조 1,000억 위안, 순이익이 한 3,800억 위안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출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대략 한 2천억 정도를 출연한다고 하면 2020년 한내 이익의 52%를 출연하는 겁니다. 과도하지 않나요? 그래서 과하죠. 열심히 벌어서 기부하는 기부 좋긴 한데 보통 10% 언더가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한국의 많은 언론도 그렇지만 이게 뭐 그 중국 투자 이거 이제는 공산당이 하는 거 보니까 때려치워야 되겠다. 뭐 이제 이 중국 기업들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이런 이제 이 플랫폼 기업들은 이게 중국에 상장된 회사들이 아니고 미국하고 홍콩에 상장된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이 이거 다 접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홍콩이나 특히 미국에 상장된 회사들에 대한 투자를 이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추가적인 제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주가가 많이 빠졌더라도 이게 투자를 당분간 안 하겠다는 얘기고 중국 본토에 투자를 안 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걸 다 싸잡아서 이제 중국 투자 이제 안 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우리 한국 투자가들은 이제 플랫폼 기업에 중국의 뭐 플랫폼 기업은 알리바바 탄센트에 주로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전체의 매출액의 이 6개 빚가액을 다 합쳐도 2조 1,000억 위안 정도예요. 그래서 네. 중국이 GDP가 한 1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2%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뭐 2개나 또는 6개가 중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팩트는 그렇지 않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일상생활의 그 플랫폼으로서는 경제적인 영향을 주지만 경제 전체 이걸 이제 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GDP가 줄어들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뭐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서 주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어도 그렇죠. 예, 그게 다른 점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왜 이렇게 무식하게 이 기업들을 심하게 다루냐 하는 것에 있어서
이걸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경제적인 충격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회사를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네. 회사들의 업무 영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과도한 독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문제는 그럼 이 파이가 어디로 가냐를 봐야 되는데 이 플랫폼 산업, 인터넷 산업은 중국은 개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재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시장 점유율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구글이 들어와서 뭐가 한다든지 이제 아마존이 뭐가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 플랫폼 기업들에 관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한국의 투자가들은 조금 그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특히 이제 외국이 얘기하고 있는 거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 투자 이제 안 한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네. 약간 그리고- 공포 국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뭐 작년 7월 이후에 1년 동안 월 단위로 중국 그 후강통, 성강통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은 줄어든 적이 없어요. 7월, 8월에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게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중국 안에는 플랫폼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제재를 받은 기업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미국하고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은 것이고 그것은 그걸 산 미국 돈, 홍콩 돈에서 이 영향이 있는 것이지 중국 본토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본토는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었다. 그렇죠. 말씀이신 그게 이제 다른 점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왜 이러냐 그러면 결국은 기부하는 것은 역시나 시진핑의 공동 부유론입니다. 거죠.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이 의법치국이라고 하는 것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요 법치국가 건설하겠다는 것이 요게 바로 직격탄이고 요 안에 보면은 지금 왜 이 재벌들이 기부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뭐 우리가 그 사이 몇 차례 다뤘지만 세장 경제, 조롱 경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세장의 세는 이게 세장 밖으로 나가면 그것은 뭐 중국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가 세장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제재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지금 걸렸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봤지만 우리가 이 중요한 플랫폼 기업들이 제재를 받은 이유가 다 달라요. 근데 이걸 다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보는 것은 좀 곤란한데 결국은 지금 놓고 보면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규제 샌드박스를 이걸 그러니까 모래상자 위에서 너 마음껏 놀아라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정부 정책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샌드박스를 치워버리고 이제는 규제 박스를 갖고 들어간 거죠. 네. 그게 지금 핵심이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정부가 얘기를 한 걸 좀 봐야 되는데 그 7월 달에 당 100주년 연설에서 시진핑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강력한 이익 집단에 맞서 인민을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이 이익 집단이 누구냐고 그랬을 때 이게 국가 국유 기업은 아니에요. 민간 기업인데 네. 지금 민간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이나 이익이나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바로 그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흔히 우리나라 기준 재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플랫폼 기업이고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이 플랫폼 기업들이 자기의 네트워크 파워나 데이터 파워를 이용을 해서 국민들의 이 부를 네. 이거를 과도하게 취하게 하는 것은 이건 절대 막겠다. 요걸 이미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시진핑은 뭐 78년에 등소평이 얘기했던 그 까만 고양이 흰 고양이든 상관없다. 집안 잘 잡으면 돼. 부자 빨리 되라고 하는 것에서 전략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잘 살자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보면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 하나 있는 거죠. 플랫폼 권력요. 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에서 네 마음껏 놀아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별의별 데이터를 거기다 다 모아줬는데 이게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정부 통제 안에 있지 않은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통제 밖에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제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방대한 기업 데이터하고 개인 데이터 네. 이거 누가 갖고 있냐면 민간 기술 기업, 플랫폼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두려움을 느낀 건 뭐냐면 이 기업들이 전부 미국에 상장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미국이 이제 상장 폐지시키겠다는 위협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보자고 그랬을 때 상장 회사로서는
이제 공개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네. 그렇게 회계 데이터를 접근하면서 민감한 정보까지도 접촉할 그렇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예. 그거가 이제 발등에 불러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재를 시작을 한 건데 아, 이게 미중 분쟁과도 연관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있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고양이에서 다시 이제 공유로 돌아서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그냥 뭐 얘기를 하면 조금 그러니까 아주 우아한 얘기를 세 가지를 해요. 네. 공동 부유를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흰 고양이 까만 고양이 관계없이 빨리 쥐잡아라, 네. 빨리 돈 벌어라. 네. 여기서 첫 번째 고질량 발전, high quality development. 아, 우리 이제 고질량 발전. 네. 그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네. 두 번째 사회 공평. 사회 공평. 이 공평해야지 불평등 안 되지. 그리고 금융위험 막아야지. 네. 벌써 이게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거는 뭐 좋은 말이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이 터치를 못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서 이 제재를 들어가는데 네.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요 차트 있습니다.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네. 뭐냐 그러면 차트를 크게 띄워주시면 그 좋을 것 월드뱅크가 지금 만든 건데요. 네. 소득 불균형도입니다.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빨간 색깔이 중국의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 상위 10%의 소득이고 파란 색깔이 하위 50%를 다 합친 소득이에요. 네. 이 갭이 계속 커지는 거죠. 이게 뭐 아가리처럼 계속적으로 끝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1%를 한번 보자. 그러면 진짜 부자 재벌들 네. 상위 1%의 부하고 하위 50%의 부가 이게 2010년 뭐 이언저리에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 1%가 나머지 못 사는 사람 7억 명의 재산하고 같은 규모다. 네. 그래서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80에서 100%의 고소득 계층이 47%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산주의라는 것이 뭐 같이 이래가지고 똑같이 나눠서 평등하게 살자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상위 1%가 하위 50%의 전체 소득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빈부격차가 심해진 나라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어떤 나라보다는 아니지만 이것보다 더 심한 나라도 있는데 중국이라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컨셉에서 놓고 보면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1%들 제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게 1820년부터 시작해서 아편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전 세계 상위 1%들의 소득 비중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위에 있는 유럽이 역시 돈 많은 사람이 많고 두 번째 보라색이 미국이에요. 미국이 이제 1920년대, 1940년대 가장 좋았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노란색인데 이게 네. 1820년 아편전쟁 이때 그 즈음에는 뭐 엄청나게 많았지만 1950년, 60년대 들어오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다가 2020년에 이게 확 올라오는 거죠. 네. 지금 미국 다음번 정도 수준으로 상위 1%의 소득이 전 세계 비중에서 지금 2등 정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제 소득이 지금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세계적으로 보는 거나 또는 중국 안으로 보는 거나 이 1%의 이 고소득층의 부가 사회적 그 혐오감 또는 이제 이 불만 이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그 6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이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가 주말에 올렸던 세 가지 중국 투자할 때 반드시 봐야 될 중국 정책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의법치국이라고 하는 네. 그 문서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제는 에피시언시 효율이 우선이 아니고 공정성의 균형으로 간다. 네. 그러고 2008년 이후에는 이제 투자하고 부채 중심으로 성장하는 바람에 양극화하고 소득 격차, 사회 불균형이 커졌다.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라는 것이 공동 번영하는 것이 이게 목표인데 이것은 1%의 소득이 50%의 소득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 이건 불공정하니까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시정할래? 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전체 파이는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졌는데 이게 상위 1%가 파이의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이 나머지를 나눠가는 이 구조는 결국 분배 구조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분배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게 의법치국 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소득 분배를 조정해야 되는데 1차 소득 분배, 2차 소득 분배, 3차 소득 분배를 3번에 걸친 분배 숫자를 바꾸자 이거예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노동자들 하위 50%들이 이게 이 지금 같은 직장에서 일해서는 죽었다 깨도 월 5,000원을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산업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 전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것이 이게 지금 중국이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 첨단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공동 부유론에서 왜 오늘 또 보면 반도체 배터리주가 다시 폭등을 해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선보러 공부로 간다 해서 있는 것을 뺏어주는 게 아니라 더 먹을 수 있는 거를 키워가면서 같이 살자는 게 포인트인 거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미 너무 많이 가진 것은 네. 균형을 좀 맞춰가면서 낮추고 네. 그 대신 약한 거를 끌어올리는 방안으로서 네. 산업이 업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벌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네. 거죠. 그게 바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해서 무한정 지원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알리바바가 어제 같은 주가 반등의 이 날에도 힘을 못 써요. 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걸 지금 제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국의 소프트 회사, 첨단 기술 회사는 법인세율을 10%, 15%로 특례로 낮춰줬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정책이 들어오면서 이거 인터넷 회사가 과연 첨단 소프트 회사야? 네. 그래서 이 법인세율을 다시 25% 환원을 하려고 하는 조짐이 지금 있어요. 아, 그러면 바로 실적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순이익률이 네. 이게 10%도 15%가 더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게 이제 들어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뭐 상대적으로 젊은 회사긴 하지만 인터넷 업계에서 보면 노인이에요. 여기도 이제 문제가 조금 생긴 거죠.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성범죄가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뭐 정부가 그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단초를 제공한 것도 알리바바 회식자리에서 터진 성범죄가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조그마한 기업이 했다면 그것이 뭐 묻혀 넘어가는데 이 대표적인 기업이 거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퍼져버린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은 아니었지만 2009년인가 2000 뭐 몇 년에 이 누가 이제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거죠. 네. 알리바바가 빅데이터를 이거를 불공정하게 써가지고 마케팅이나 영업에 썼다. 네. 이게 이제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는 옛날 지금 있는 일이 아니고 지나간 일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 알리바바도 그랬다고 승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봐라. 이것이 데이터의 불공정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 않냐. 그래서 니들은 데이터 보안법에 이 제재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명분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세금 문제가 걸려 있었고 소위 말하는 사회적 문제가 걸려 있었고 그리고 이 데이터의 불공정성 문제 네. 요게 세 가지가 걸렸기 때문에 다른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세게 반등을 하는데 알리바바는 못 갔던 이유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소득 분배를 하는 게 세금 받은 거 가지고 돈을 다시 갈라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에 뭐 25만 원씩 뭐 이제 재배분 한다고 하는 거 조세, 사회보장, 보조금 요거를 갖다가 조정을 하면서 소득 분배를 좀 조정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것 말고 제가 큰 글자로 쓰는 게 3차 산업분배인데 이게 바로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자선이나 기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알리바바나 탄센트 같은 전 세계 부자 랭킹 뭐 20등, 30등 안에 들어가 있는 부자들한테 네. 돈 좀 내놓으라는 거죠. 불러서 얘기했을까요? 뭐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이것의 이름은 뭐냐면 네. 공동 부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3단계? 소득 분배를 네. 3단계 소득 분배에 아, 네가 좀 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콕 끼워가지고 기부하는 거죠. 이게. 아, 그래서 그 6인의 이런 기부 행렬이 이런 공동부유론의 어떤 그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가 쉽지는 사실은 않은 나라인데 이거 지금 정책의 키워드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중국이 저거 말도 안 되는 기업들 뭐 돈 내라고 압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논리 구조를 보면 네. 이게 이런 구조 안에 돼 있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바로 공동 부유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 안에 네. 그걸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소득 분배 구조 조정을 얘기를 했고 네. 거기에 대상되는 업종들이 아마 지난 동영상에 보면 다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명시가 돼 있는 거죠. 디지털 이코노미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게 되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대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분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나 뭐 이 SNS 채널에서는 이제 중국의 이런 결과치를 갖다 놓고서 이제 그 얘기를 세게 하는데 네. 물론 겉으로 보면 그게 맞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스토리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일과성이나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이 이미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기획을 한 것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적어도 1년에서 2년 전부터 이것이 진행이 돼 왔다는 거죠. 네. 그럼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1단계 첨단 산업과 고부가 산업, 육성하는 그 산업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리로 가는 것이 맞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한국의 투자가들이 많이 이제 그 답답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이것이 네. 클리어파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반독점법에만 걸려 있지 데이터 지금 다시 얘기되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이게 여전히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저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냐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거냐 이건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외국 투자가들 특히 미국의 뭐 이제 아크펀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얘들이 왜 이제 중국의 플랫폼 기업을 대량으로 다 매도를 치냐는 것은 네. 바로 이 정책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개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절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네. 어렵죠. 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을 이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고 중국 정부의 정책이 이게 언제 끝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사실은 필요해요. 뭐 최소한 손절을 못하더라도 투자의 방향을 조금 되는 쪽으로 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누차 몇 차례 시리즈 얘기를 드렸지만 중국이 이게 규제하려고 하는 네 가지 산업 말고 네.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 거기에다 타겟팅하고 포커싱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정부가 계속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많이 악유를 해도 그게 우리 희망사항하고는 이제 별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저 역시도 그렇지만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